예, 안녕하십니까.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신승철 사무관입니다. 저는 오늘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복합재질 필름류에 대한 우리 재활용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단일 재질보다도 복합재질 쪽이 재활용 차원에서 봤을 때 좀 육합성이 떨어진다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현재 연구 용역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 진행하는데 중간적으로 지금 현재까지 진행된 사항을 여러분들께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복합재질 필름류 현재까지 횟수 재활용 현황 조사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재질 필름류에 대한 유형 및 소재를 분석해 보니 앞에서도 많이 말씀 주셨지만은 2중지부터 해서 3중지, 4중지 계속 여러 가지 재질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았고요. 따라서 용도에 따라서 정말 많은 복합재질 필름이 존재했고 현재도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니까 저희 식품 포장 부분에서는 면류, 스프류, 스낵류 등의 그런 포장 재질이 있었고, 생활용품 쪽에서는 세제류, 라벨류, 농약류 등이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지금 정말 여러 가지 재질별로 다양한 우리 아까 배리어성이나 안전성, 또 성형 방법이나 녹는점 등이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성형 방법이라든가 녹는점 이 부분이 재질별로 굉장히 다 다르기 때문에 우리 성형 방법도 상이하고, 이에 따라서 복합재질 필름에 대한 물질 재활용이 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복합재질 필름류 횟수 재활용 현황입니다. 앞서 전체적인 우리 플라스틱 제품에 대한 의무율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요. 복합재질에 대해서만 본다면 출고량 대비 의무율이 현재 계속적으로 의무율이 증가하고 있고, 2012년 이후로 계속해서 60% 이상은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달성률을 보시면요, 의무량 대비해서 재활용량이 계속적으로 좀 증가했고 2009년 이후로는 120% 이상은 유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복합재질 필름 재활용 방법별 현황 조사를 한번 봤더니요, 앞서서도 이제 다 말씀 주셨지만 우리 이제 폐비닐류 등은 고형 연료 제조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그 외에 물질 재활용에서 성형 제품이라든가 재생 원료, 그리고 열 분해유, 앞서서 말씀 주신 게 한 5% 정도, 4%에서 5% 정도 그렇게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각각의 방법별로 저희가 이제 재활용 특성이라든가 장애 요인을 한번 확인을 해보니 우리 물질 재활용 같은 경우는 앞서 보신 대로 여러 가지 재질이 섞여 있기 때문에 녹는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달라서 어떤 혼합 재생에 좀 한계가 좀 존재하고 있었고요. 또 고형연료 부분에서는 우리 SRF에 대한 그런 어떤 수요가 좀 감소하고 있는 것을 좀 볼 수 있었습니다. 또한 열분해유 제조 쪽에서는 이제 열분해유를 제조하는 업체 이야기들로 이제 봤을 때 정제 연료의 기준을 지금 충족하게 이제 돼 있는데, 그런 부분들 인하점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좀 어렵다라는 부분하고 페트 등이나 이제 이런 것들이 들어갔을 때 경제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따라서 기술적 경제적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런 장애 요인을 극복하기 위해서 어떤 제도적이나 기술적인 그런 지원책이 필요하다라는 결론을 얻었습니다. 다음으로는 폐합성 수지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현황 조사를 한 것을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폐합성 수지 재활용 제품 공공구매 현황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우리 녹색 제품 관련된 법이 있어서 그 법 안에 우리 우수 재활용 제품이라든가 환경표지, 그리고 저탄소 인증 제품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 우수 재활용 제품들이 그래도 여기 안에 이제 플라스틱 부분도 좀 많이 들어가 있어서 이런 좀 이런 제품들,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우리 재활용 업체들이 인증을 받아서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가 녹색 제품 크게 3가지 중에 우수 재활용 인증을 받은 곳에 대해서 보니까 한 16개, 17개 정도 이제 분류가 되고, 그 중에 폐플라스틱으로 이제 분류가 좀 가능한 상태이고요.
또 환경 표지 인증 부분에 대해서도 그 코드별로 이제 뽑아 보니까 자원 순환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부분 중에서 뭐 어떤 폐합성 수지 해당 여부가 확인이 가능했습니다. 네, 다만 저탄소 인증 부분은 이게 이제 어떤 폐합성 수지를 사용했는지 이런 부분들이 좀 확인이 되지 않다 보니까 저 부분은 좀 제외하고 우수 재활용 인증이라든가 환경 표지 인증을 사용해서 우리가 우리 복합 재질을 사용한 그런 재활용 제품을 얼마나 이제 실질적으로 구매를 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토대로 저희가 지자체에서 폐합성 수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현황을 한번 살펴봤는데요. 이게 이제 2019년도 기준인데 전체 총 구매액 3조 7천억 정도 중에서 우리 녹색 제품을 구매한 비율은 약 37% 정도 됐고 그 중에서 폐합성 수지 재활용 제품을 구매한 비율은 한 20% 정도 되었습니다. 따라서 전체 구매액 대비로 했을 때는 약 7% 정도의 구매 비율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을 저희가 확인한 이유는 향후에 저희가 뭐 지자체별 어떤 의무 구매율을 뭐 이렇게 적용한다고 했을 때 어느 정도 수준으로 지자체별로 의무 구매율을 적용을 해야 되는가 이런 부분에서 좀 확인을 해봤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제품 관련 국내외 제도 벤치마킹을 하기 위한 사례를 한번 조사해봤습니다. 우선은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제도 유형 분류인데요. 크게 의무 부여를 하는 제도와 인센티브 제공을 하는 제도로 저희가 나눠봤습니다. 뭐 폐기물 발생 저감 부분에서는 일회용품 사용을 규제한다거나 구조 개선을 하는 부분, 그리고 폐기물 회수 재활용 활성화 부분에서는 잘 알고 계신 우리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그리고 재생 원료 사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의무부여 제도에서는 어떤 재활용 지정 사업자를 지정한다거나 재생 원료 사용을 의무화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요.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부분에서는 우리 생산자들이 어느 정도 이걸 사용을 했을 때, 재생 원료 사용했을 때 뭐 EPR 분담금을 좀 감경한다거나 이런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재활용 제품 사용 활성화 부분에서는 의무부여에서는 우리 녹색 제품을 의무 구매하게 하는 그런 제도, 그리고 공공기관에서 의무 사용을 할 수 있게 하는 부분들, 인센티브 부분에서는 우리 물품 구매를 할 때 그 재활용사들이 그것들이 생산자들이 우리 재활용 제품을 만들었을 때 녹색 인증 가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 등이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 국내 사례를 보면요, 우리 국내에서는 그 조달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수요자 측면하고 생산자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로 수요자 측면에서는 우리 녹색 제품 구매 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우수 재활용 제품과 환경 표지 제품 등을 이제 구매를 하도록, 녹색 제품을 의무 구매를 하도록 하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근데 다만 의무 구매를 하도록 했지만 현재는 의무 구매율이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다른 장애인 제품이라든가 여성 기업 제품들은 전체 구매액 대비해서 1%, 5% 이런 의무 구매율이 있는 반면 녹색 구매 제품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의무 구매율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음은 생산자 측면에서는 조달청 물품 구매 적격 심사 세부 기준에 따라서 우수 재활용 제품에 대해 재활용 제품을 인증받은 그 제품에 대해서는 신인도 평가 항목에서 0.75점의 가점을 부여하는 그런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서 우리 재활용 업체들이 이런 인증을 받았을 때 좀 더 점수를 많이 받아서 이것들이 좀 조달에 좋은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해외 사례입니다. 우선은 폐기물 발생 저감 측면에서 잘 아시다시피 EU나 이런 데서 다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금지한다거나 또 품목별로 다양한 정책 수단을 조합해서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은 회수 재활용 활성화 측면에서 모든 포장재에 대해서 2030년까지 70%까지 이거를 물질 재활용해야 한다거나 이런 사항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럽 내에서 영국이나 벨기에, 체코,
뭐 이런 오스트레일리아 이런 데가 다 우리나라와 같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를 도입하고자 이것들을 도입해서 운영하고 있는 곳도 있고 현재 도입하려고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물질 재활용 부분과 어느 정도 좀 연계는 되는데요. 이게 재생원료도 사용할 수 있도록 의무 사용할 수 있도록 EU에서 포장 폐기물 법률을 개정해서 30년까지 물질 재활용 55% 자가업 공정 투입을 하도록 그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들도 눈에 띄는 부분이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내용 중에서 이제 저희 공공기관에서 그 녹색 제품을 의무 구매하도록 하는 그 내용과 비슷하게 우리 녹색 공공 조달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전체 그 구매 비율 중에서 일부를 좀 이렇게 녹색 제품을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 제품 지원 제도 안을 마련해서 지금 검토 중에 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복합재질 재활용 업체 지원 사업이 필요하다는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복합재질은 아무래도 좀 다양한 재질들이 합쳐 있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재활용 업체를 좀 지원한다거나 이런 다양한 제도를 통해서 의무화를 이제 제기한다거나 아니면 그런 재생원료를 사용할 수 있게 조금 더 인센티브를 제공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우선적으로 현재 우리 재활용 업체들은 좀 영세한 업체들이 많이 있고 조달 시장에 좀 진입이 어려운 업체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장애 요인을 파악한 후에 그런 재활용 업체를 선정해서 어떤 장애 요인이 있으면 그런 장애 요인들을 좀 저희가 혁신 기술 그런 인증을 한다거나 이런 인증 제도 등을 통해서 조달 등록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현재 저희가 연구 영역은 진행하고 있지만 요약해서 한 4가지 정도로 말씀을 드리자면 우선은 의무 구매와 관련돼서는 녹색 제품 의무 구매 제도를 좀 장기적으로는 도입할 예정입니다. 다 우리 EU나 이런 데서 진행하는 것처럼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일정 비율 이상의 재활용 제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좀 마련 중에 있고요. 그 중에서도 지자체에 대해서는 우리 지자체에서 나오는 그 생활 폐기물에 대해서는 1인당 얼마 정도 이제 나온다 했을 때 그런 그 지역 내에서 지역 순환형 그 재활용 제품 사용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제도로 지금 나아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저희가 신기술 인증 제도는 이제 인센티브와 관련된 부분인데 특히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지금 조달 시장에 진입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감안해서 신기술 인증을 해줘서 그 제품을 만들었을 때 조달 시장에 조금 더 잘 들어갈 수 있게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생산업계에서 그 재생원료랑 그 재활용 제품을 직접 자기들이 사용한다거나 이랬을 때 어떤 EPR 분담금을 감경해 주는 등의 그런 인센티브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어떤 대기업에서는 이제 탄소 배출권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인센티브를 요청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도 저희 환경부 내에서는 관계된 저희 과랑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질문 있으실 것 같은데 플로에서 질문 좀 주십시오. 네. 네, 안녕하십니까. 플라스틱 필름 제조하는 삼동산업이라고 합니다. 아까 환경부 자원순환 정책과장님도 말씀하셨고 방금 사무관님도 이 EPR 가입 사업자 중에 생산자가 재생원료 사용에 따른 분담금 겸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를 검토하고 계신다. 저는 플라스틱 필름을 만드는 사람으로서 엄청나게 좋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까 2021년에 구축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는 저희 그 플라스틱 필름 사업자들에게 정말 경영에 심각한 어려움이 있을 정도로 부담금이 부여돼서 저희가 지불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을 인센티브를 줘서 그 재생 원료 사용을 유도하게 된다면은 제가 볼 때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참석하신 플라스틱 필름 만드는 업체만 해도 연간 수천 톤은 아낄 수 있을 겁니다. 줄일 수 있을 거고. 근데 이 부분이 굉장히 좋은데 제가 하나 걱정이 되는 부분이 그렇다면은 PCR 그러니까 뭐 이렇게 밖에서 고객들이 만들어서 수거한 걸 뭐 PCR이라고 하고 기업 내에서 나오는 걸 뭐 PIR 그렇게들 얘기하는데 그런 부분의 사용 실적 같은 것들을 어떻게 집계해서 인센티브를 부여하실 수 있을런지 그런 대책이 있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제도가 될 것 같다고 생각됩니다. 예, 그 우리 자원재활용법상의 이제 EPR 제도 취지상 그 우리 그 생산을 하는 업체에서 어떤 플라스틱 제품을 뭐 이제 말씀드리자면 그런 것들을 이제 판매하고 나서 회수 재활용해서 실제로 그 회수 재활용한다면은 그게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좀 기본적으로 좋은 방법인데 현재 그게 안 돼서 분담금을 내서 이제 재활용 업체들이 이렇게 지원을 해주는 거잖아요, 재활용 업체들한테. 근데 이제 우리 생산한 업체가 직접 그것을 회수 재활용한다고 한다면 그 부분만큼은 이제 분담금에서 좀 제한다. 그런 게 이제 기본적인 이제 우리 환경부 생각이고요. 다만 이제 그거는 좀 증빙 자료가 확실히 있어야겠죠. 근데 뭔가 그 내부에서 어느 정도 회수 재활용을 했다는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우리 업체별로 좀 상황이 좀 다 다를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사실 내년에 실질적으로 좀 검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네. 네, 답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사무관님 발표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박수 보내드립니다.